참 황당하고요. 정말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반문하게 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안타깝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이 학생을 위해서 소송을 했는데 무려 8년간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송이요, 변호사 때문에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김준일 에디터. 네.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거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2016년에 이제 그러니까 학폭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을 한 학생이 있었고, 그래서 유족들이 이제 35명을 대상으로 소송을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런데 1심에서는 한 명한테만 5억을 배상을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죄가 없다 이렇게 나온 거죠. 가해자 쪽 한 명한테요? 그렇죠. 이제 가해 학생 쪽은 5억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럼 나머지 이를테면 뭐 거기에는 뭐 교사도 있을 테고 기타 등등 관련된 사람들이 있죠. 이거를 방치하거나 뭐 이런 상황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권경혜 변호사가 이제 항소심에 변호사로 이제 나서 가지고 이 유족을 대신해 가지고 이제 재판에 이제 출석을 한 건데, 문제는 3번의 이제 재판 출석을 해야 되는데 3번을 안 나가게 되는데, 민사소송에는 3번을 이제 고소인이 안 나갈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이 안 나갈 경우에는 이게 그냥 자동으로 정지가 되는 상황이 와가지고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실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3차례는 안 나가가지고 이 유가족은 그 사실도 모르고 이거 자연스럽게 패소하게 된 뭐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손 한 번 못 써보고 변호사가 안 나가서 이게 끝난 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더 문제는, 그러니까 어쨌든 1심에서는 한 명한테라도 5억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 자체도 지금 다 없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변호사로서의 좀 직업윤리 이런 것들을 조금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민지수 기자, 어쨌든 1심에서는 이제 일부 승소를 했는데 이게 재판이 이제 완전히 종료가 되면서 이것까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다가 이 소송 비용까지 다 떠안게 됐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변호사가 안 나와서 소송을 지게 된 상황인데, 그런데도 결국 유족 측이 이런 재판 비용 상당 부분을 부담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피고 측 하나인 이 서울시 교육청만 해도 이미 1,300만 원의 소송 비용을 유족 측에 청구한 상태다라고 전해졌는데요. 이 유족인 이 씨는 지금 자신이 청소 노동자 일을 하면서 이 재판 비용을 계속 대왔다며, 이 추가로 이렇게 부담하게 된 소송 비용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조금 막막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양지민 변호사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청구 비용 1,300만 원을 청구했다라는 소식은 전해졌는데 이런 황당한 사건 경우에 실제로 소송 비용이 어느 정도 부담하게 되는 걸까요? 이게 사실은 지금 항소를 19명을 상대로 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이제 25명이었다가 일단은 항소 취지에 따라서 일단은 19명에게 이제 항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그 사람 개인마다 얼마의 금액을 청구를 했고, 그리고 얼마의 이제 변호사 비용을 들여서 이제 소송을 했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300만 원 정도잖아요. 만약에 이제 5억 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유족이 승소한 그 5억 원 그 사건만 따로 떼서 보자라고 한다면 5억 원 속가의 경우에 변호사 비용 500만 원으로 이제 그 가정을 해서 그 계산을 해보면 소송 비용이 부담이 한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19명이다라고 하면 글쎄요, 최소 수천만 원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이거를 다 이제 교육청의 경우에는 이거를 청구하지 않는 게 사실 배임이나 횡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청구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는데, 개개인들도 사실 개인의 정말 사비 지출이 있었던 경우라서 대부분 소송 비용은 이제 패소자에게 청구를 하는 게 관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송 비용도 다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변호사가요, 소송 대리인이잖아요. 재판에 꼬박꼬박 참석해서 대리를 해줬으면 지금도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일 겁니다. 그런데 3번 녀석 안 나와서요, 뭘 어떻게 못 해보고 소송이 그냥 끝나버렸어요. 이 변호사가 왜 재판에 안 나온지 아세요? 피해 학생 어머니 목소리로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저는 학교에 당신들이 할 수 있는 해야 될 일을 해라라고 소수를 했고, 신문고며 뭐며 다 했고, 교육청을 찾아가서도 지금 이 행위에 대해서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그랬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재판에 3번 출석하지 않아서 이게 지금 결국은
각하됐고 어머니가 이제 이게 민사였기 때문에 지는 걸로 결론 났다고 하는데 본인이 첫 번째는 쓰러져서 못 갔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날짜를 다음 날로 잘못 수첩에 적어놔서 못 갔고, 그렇게 두 번은 못 가서 치아가 됐다. 근데 제가 헤어져서 알아보니 두 번이 아니고 세 번이었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또 황당한 게요. 이 변호사 본인이 재판에 안 나가서 소송 취소된 거를 알았답니다. 그런데요, 여기 있잖아요. 피해자 이제 유족이 SNS에 쓴 건데 이거를 5개월 동안 말을 안 했대요. 그래서 이거 어머니가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그때서 얘기했대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 직업적 윤리 위반이고요. 아유. 더군다나 이 권경애 변호사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민변 출신이었는데 지난 조국 사태 때 조국 전 장관을 상당히 이제 비판하면서 조국 흑서의 이제 그 저자로서 또 뭐 진중권 교수라든지 김경률 경영사, 서민 교수 등과 함께 이제 그렇게 알려서 이름이 꽤 알린 분이고, 저도 최근까지 SNS 활동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글을 많이 올리고 뭐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근데 여기 보면 아니 본인이 수임받은 사건을 이미 작년 10월 달에 이게 된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의뢰인한테 알리지도 않았고, 또 전화하니까 뭐 쓰러져서 못 갔다, 뭐 잘못 적어놨다, 이게 사실 이 변명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한 번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뭐 실수로 한 번 정도 했다고 그럽시다. 그 다음번에는 본인이 정말 이걸 잘 수행해야 되고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10개월 동안 알리지 않고, 지금 좀 전에 보신 의뢰인이 정말 이 어렵게 사시는 분인데 본인이 이 비용들을 다 지금 물어줘야 되는 상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또 연락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심각한 직업윤리에 대한 위반이고, 본인이 그렇게 비판했던 조국 전 장관 이런 모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는 정말 실망스럽고, 또 함께 했던 분들도 지금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경악스럽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진희 변호사. 왜 안 알렸냐고 그렇게 물으니까요. 사무실 직원이 그만둬서 본인이 챙겼어야 됐는데 그렇게 못 챙겼대요. 그리고요. 그러면 공개 사과라도 해라. 공개 사과하면 게시해라 이랬더니 저 매장돼요. 봐주세요. 애원했답니다. 같은 변호사로서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도저히 납득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사건으로 사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에게 이제 뭐 직원이 그만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이메일이라든지 문자 메시지로 법원에서 다 통지가 오거든요. 서류가 접수됐으면 접수됐다라고 통지가 오고, 기일에 출석을 할 날이 임박하면 언제 몇 시가 기일이다, 어느 장소로까지 오라고 다 통지가 됩니다. 그거를 3차례나 불출석을 했다라는 것은 전혀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의 관심도 없었다라고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본인의 윤리 의식을 한 번 정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걸 떠나서 유족이 떠안아야 하는 그러한 손해배상 액수에 대해서 본인이 거기에 더불어서 위자료까지 더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재판 하시다 보면 이렇게 변호사 출석 안 해서 재판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경우예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 번은 정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복대리를 찾으면 돼요. 복대리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안 되면 전혀 다른 법인의 변호사도 무관하고 전국의 어느 변호사라도 출석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본인이 피치 못하게 정말 건강상의 이유가 생길 수도 있고, 갑자기 뭐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본인이 출석하지 못하면 친한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복대리, 그거 정말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위임장 하나만 내면 출석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3번의 기회 본인이 살릴 수 있었고, 본인이 수첩에 날짜를 잘못 기재해서 이거를 못 갔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유족에게 그냥 핑계를 늘어놓기 위한 그 변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권경애 변호사, 조금 전에 이현정 의원이 설명을 했었죠. 조국 흑서를 공동 저자했던, 우리에게도 참 많이 알려진 그런 인물입니다. 자신의 불찰이었습니다. 변명할 부분도 없고 잘못에 대한 소명도 이거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대리인 때문에 어쨌든 이 어머니가 피해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보상이라든지 소송은 끝났는데 뭐 재심 청구라든지 이런 거는 가능한 상황이에요? 재심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재심을 굉장히 한정적으로 인정을
않고 있고 그리고 재심의 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순간 사실은 나의 모든 권리라든지 그런 것을 변호인에게 다 위임을 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의 행동이 곧 나의 행동이다라고 법원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변호사가 3번 불출석해서 이것이 취하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3번 불출석한 것과 똑같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심의 기회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 다만 실제로 잘못한 사람, 유족은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다 변호사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다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는 수임 계약뿐만 아니라 일반 민법상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만약에 방송을 보신다면 사실 수임 계약서 작성을 하셨을 거예요. 거기에 손해배상 금액이라든지 위약금, 내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몇 배의 위약금을 낸다라는 혹시 조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생각지도 못하게 의외의 또 액수를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고 법적인 대응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계약서 진짜 어머님 계약서 진짜 꼭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민지수 기자. 민 기자가 오늘 권경혜 변호사 취재하려고 했는데 이거 잘 안 됐죠? 맞습니다. 제가 오전 내내 전화를 걸었는데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 받았어요? 문자에도 답장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아이고. 알려진 바로는 지금 사무실에도 나오지 않고 있고 그동안 활발하게 했던 이 SNS 계정도 모두 닫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 한 언론을 통해서는 아까 보신 대로 자신의 불찰이다, 변명할 부분도 없다. 사실상 모든 상황에 대해서 사실을 인정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유족 이야기에 따르면요. 이 소송 비용 관련해서 서류가 오면 자신에게 연락을 해라 이런 이야기는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해당 내용이 폭로가 된 이후에 추가로 따로 받은 연락은 아직까지 없었다라고 합니다. 소송 기간이요. 8개월도 아니고 장장 8년입니다. 안타까운 이 자식만 보고 했던 이 소송. 손 한 번도 못 써보고 정말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